두리아페 야구 749년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사건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한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우입니다. 자, 어느새 맨날 순위 싸움 치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반환점 돌아갑니다. 정말 빠릅니다. 오늘 지금 녹화 기준 19일 5경기 치르고 나면 360경기 딱 치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딱 절반이에요. 반환점 딱 돌고 본격적인 후반기 싸움이 들어가야 될 텐데 프로야구 한화가 지난 주말 LG와 대전 시리즈를 1승 1무로 마친 뒤 선두에 올라섰고요. 여전히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위 LG와 0.5경기 차이,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1위부터 7위까지의 승차가 6경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7강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18일 경기 마친 기준 두근두근 순위표 나와 있는데 기아가 4연승하면서 공동 5위까지 올라왔어요. 엘롯기는 물론이고 리그 인기팀 엘롯기 3한 이 5개 팀이 모두 5위 안에 들어있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고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치열한 순위 싸움 벌어지는 가운데 한화가 지금 쭉 갈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한화 팬들은 약간 조금 여유로 이제 역시 1등 해보니까 맛이 다르다 이런 느낌 보여주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예년 1등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너무 빡빡하니까. 사실은 여름 시즌 시작됐고요. 네. 한화가 뭐 문동주 선수, 유현진 선수 같은 그 주력 선발이 한 번씩 이탈하는 고비는 있었어요. 잘 넘겼죠. 네. 그래서 그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마운드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예, 저는 고비도 뭐 한두 차례 넘겨봤고 지금 페이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팀 평균 자책이 1위고 네. 팀 평균 자책이 1위 팀이 그 무너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정적이죠.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전반기 동안 쌓아온 스탯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클은 생기겠지만 뭐 오르내림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게 하나가 6할 이상으로 독주할 수 있는 뭐 전력이 되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예단이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상대 평가고 그렇죠. 다른 팀을 압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팀 중에 하나를 능가할 팀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야에 들어오는 그 몇몇 그 얼굴들이 보이죠, 팀들이. 네. 이게 하나의 변수일 것 같아요. 하나의 변수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고 예. 외부의 도전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이런 너무 거는. 밖에 많아요. 올 시즌에는. 예. 지난해에는 그 약간 호랑이 엉덩이 징크스라고 그래서 기아가 독주하고 있을 때 밑에서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올 시즌은 진짜 묘한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 한화의 승률이 딱 6할이고요. 그리고 7위 SSG의 승률도 5할 1푼 5리나 돼요. 좋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5할을 넘는 이상한 시즌이 되고 있는데 키움의 승률이 좀 떨어지는 2할 9푼 1위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만큼 5강을 두고 벌이는 순위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그렇습니다. 하나 입장에서 지금 뭐 쉬어갈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이번 시리즈 주중에 롯데와 부산에서 만났죠.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큰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중계석에 두 명의 거장이 등판을 하셨더라고요. 이순철 해설위원하고 그 최원호 해설위원. 동시 등판. 예, 그 두 분이 출전했다는 거는 빅경기라는 거죠. 예, 시청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제가 최원호 위원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현장에서 중계도 하시겠지만 마이크 꺼졌을 때도 이런저런 대화가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분위기인가 궁금했어요. 또 최원호 위원은 하나 선수들을 잘 알기도 하죠. 그렇죠. 예. 하나가 올 시즌 끝까지 상위권을 기본적으로 지킬 것 같다. 상위권을 지킬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최원호 위원의 진단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프로야구 전반적인 그 관계자들 그리고 뭐 여러 얘기가 오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시각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이라는 건 뭐 5등 안에 들 거다가 아니라 3강? 도 3등 안쪽에서는 계속 있을 거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이 투고 타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최원호 의원은 이 점을 좀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막 이후 이제 350경기 기준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홈런이 전체 홈런 수가 659개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올해는 549개, 110개나 줄었습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굉장히 큰 거예요. 20% 가까운 차이여서. 그러니까 투고 타저 시즌이다. 네. 투고 타저 시즌에서는 투수력이 센 팀이 뭐 메리트가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잘 지키는 팀이 유리해지니까. 하나가 득점력만 보자면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인데 투수력이 지금 견고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볼 때 한화가 큰 기복이 없을 것이다. 지금 순위에서 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위권에서 벗어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실제로 한화의 투수 관련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평균 자책 3.42로 1위. 그리고 선발 평균 자책 3.42로 1위. 구원 평균 자책도 3.45로 1위거든요. 그 선발 구원의 밸런스가 모두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게다가 9이닝당 삼진 비율. 그러니까 한화 마운드의 9이닝 삼진 비율이 9.12개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 좋네요. 9개 대로 가는 팀이 한화 한 팀밖에 없어요. 9이닝당 볼넷도 3.15로 2위에 올라 있다. 이게 요 수치만 봐도 이 한화 팬들이 좀 여유 있게 야구를 볼 수 있다. 예전의 흐름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 진짜 볼넷 많이 내주고 쌓아놓고 한 방 맞고 뭐 이런 느낌의 흐름이 많았는데 요 숫자만 봐도 한화 팬들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투수들의 피출루율이 3할 1푼 3리로 1위니까 잘 출루도 안 시켜요. 맞습니다. FIP도 3.61로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투수 쪽 스탯은 사실 뭐 거의 걱정할 게 없다. 요대로 쭉 간다. 거기서 도루 허용도 44개밖에 안 내려서 전체적으로 뒤에서 2위니까 나쁘지 않아서 요거는 그러니까 투수들이 공도 잘 던지지만 사실 한화의 포수진이 도루 저지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구성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포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수들이 어떤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잘 잡아내고 있다. 물론 유현진이 있는 것도 크지만 그런 것까지 보면 투수력은 확실히 좋다. 다만 지금 다른 팀들의 추격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 버틸 수 있는 힘 거기다가 다른 팀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이게 변수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요. 아까 전에 호랑이 뭐 엉덩이 징크스 있었죠. 엉덩이만 맞으면 그냥 기아가 선두 달리면서 삼성이냐 LG냐 두 팀이 경쟁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기아를 견제하는 구도였잖아요. LG가 올라서 붙었다가 삼성이 올라서 붙었다가.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근거리에서 추격하는 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최소 6팀까지 좀 봐야 되는데 10개는. 예. 그런데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일단 그 지난해 그 뭐 1, 2, 3위였고요. 올 시즌 개막 전에 그 3강으로 분류됐던 원조 빅3. 기본 전력이 탄탄한 팀이죠. LG, 삼성, 기아 모두 이제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개막 이후. 그렇죠. 그런데 잘 버텼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마라토너로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 입장에서 김경호 감독이 보면은 지금 영경혁 감독이 바로 숨소리를 내고 있고 0.5경기 차이. 살짝 뒤를 돌아보면은 바로 박진만 감독하고 이범호 감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발정소리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4게임 차. 기아와 5게임 반 차인데 이게 이제 반환점 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먼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름 붙이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뭐 매직 트리오. 매직 트리오라면은 이제 시즌 전에 전망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팀들. 예, 그런데 롯데와 SSG. 맞아요. 이 두 팀은 돌풍이죠, 사실은. 그렇죠. 돌풍 듀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KT 위즈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은 됐죠. 투수력이 괜찮아요. 예, 가을 야구 단골이고요. 이 뭐 위즈니까 또 마법. 예, 그래서 이 세 팀까지 하면은 뭐 빅3와 매직 트리오. 그래서 6팀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들 구단 관계자들하고 두루 한 번씩 통화를 해봤어요.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으로 지금 후반기 전망하냐. 지금 구도를 보고 있을까. 아마 구단 내부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테고. 그러니까 대부분 구단이 내심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완찬스는 그런 온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반환점 좀 돌 때쯤이면은 사실은 뭐 두어 구단은 뭐 우승까지 노리지만 뭐 우리는 3위, 4위, 5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안 늦었다. 이런 분위기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한 팀씩 살펴볼게요. LG부터. LG는 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노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김경문 감독이 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LG를 잡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레이스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속 게임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LG는 함덕주 포함해서 불펜진이 곧 이제 완성이 되는데 함덕주 선수가 그 어제죠. 그러니까 2군 하나전에서 등판했는데 또 1이닝 무실점을 잘 던졌더라고요. 아마 좋은 모습으로 올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희망적인 변수가 하나 추가됐어요. 맞습니다. 빅뉴스가 터졌죠. 예, 미국에서 2시즌째 치르고 있는 고우석 선수가 뭐 마이애미 트리플 A에서 이제 방출 통보를 받았죠. 근데 이게 고우석 선수가 LG를
오느냐 아니면 잔류를 미국에서 하면서 더 기회를 보느냐 이게 뭐 어제 저녁부터 뭐 방송 뭐 신문은 가릴 것 없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는데 그렇죠. 저도 통화를 해봤죠. LG 분위기 좀 어떤가요? 그런데 이게 흥정이 필요한 계약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냥 뭐 얼른 오십시오. 뭐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LG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프론트도 그렇고요. 네. 현장의 영경혁 감독도 그렇고 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통일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선수 입장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조금 좀 그 미사여구의 차이는 있지만 뭐 현장에선 바로 왔으면 좋겠다는 게 더 강력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 LG가 그 셀러리 캡이죠. 한번 그 초과를 했어요. 올 시즌 이제 시즌 끝난 다음에 연봉 계산을 다시 하는데 고우석 선수가 가세하면은 또 넘을 수도 있구나. 이게 계산이 안 됐던 아마 영역일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살펴볼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아마 지금 그 수면 아래서 밀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도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이 흔치는 않은데 방출된 상황에서 고우석 선수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제 한번 메이저리그로 콜업하면 다시 내려보내기 어렵다 뭐 이런 조항들이 맞습니다.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 좀 이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아쉽겠죠. 본인도 조금 그 뭐랄까요 금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우석 선수 에이전시 유명한 분이죠. 에이전트 이해랑 대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두고 검토를 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용균 기자 가끔 뭐 통화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는 건 지금 바쁘다. 방향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바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고우석 변수를 약간 접어두고라도 뭐 오면 당연히 LG한테 힘이 될 테고 요걸 빼고라도 그러면 LG는 어떤 전략으로 하나를 추격하게 될까요? LG 영영욱 감독은 지금 불펜 올인 전략 같아요. 불펜의 힘으로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그 뭐 선발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 승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팽팽한 경기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런 양상의 경기의 승률은 불펜 뎁스로 가려진다는 게 잡을 수 있는 경기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야구를 또 우승할 때 많이 해봤죠. 우승 시즌에 2023년에. 그래서 보면 불펜 자책이 지금 3.72, 뭐 전체 4위인데 나쁘진 않지만 LG가 근래에 몇 시즌 동안 불펜 스탯은 거의 1, 2위를 다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 회복하는 거를 지금 우선 그 방향점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럼 불펜 뎁스가 회복이 됐다는 거는 LG가 완전체로 갔다는 건데. 그렇죠. 뭐 최원호 위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그러면은 올라올 팀 중에서 만약에 정리가 다 되면은 전력 복구가 되면은 가장 센 팀은 어딜 것 같냐 했더니 최원호 의원은 LG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LG 얘기를 하는 팀들이 그 관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계속 1위였고 하나랑 이제 순위 싸움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LG는 좀 해봤잖아요. 지금 몇 년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가 빠진 게 사실은 큰 공백이긴 한데 야구를 알고 하는 선수가 많고 뎁스가 갖춰지면은 승부처에서 풀어가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동력이 많다고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화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큰 경기, 중요한 승부에서 약간 붕 뜨지 않고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안 해본 지 좀 오래됐으니까. 뭐 지난 주말 LG와 이제 대전 경기에서도 사실은 디테일이 화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 이 팀 무섭습니다. 기아. 지난해 우승팀 4연승 달리면서 결국 공동 5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전력 다 빠진 것 같았는데. 개막 이전 전망대로라면 기아가 훨씬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아가 무서운 건요. 지금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점이 문제지 당초 예상했던 그 모습으로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는 지금 5할 승률에서 플러스 3, 3개를 더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팀 평균 자책이 6위예요. 그리고 팀 타율 8위. 이거 감안하면요. 세부 지표들까지 이렇게 가산해서 보면은 지금 기아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정 타석 최훈 선수가 최영우,
박찬호 두 선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원래 지난해에는 주전 라인업이 정말 예. 탄탄해서 예. 그냥 우리 이제 그 현장용으로 예. 그냥 액면으로 붙으면 예. 밀릴 데가 없는 팀이었는데 지금 예. 주전 타수 2명밖에 없고. 그 뭐 기아가 네. 지금 뭐 없는 가운데 5할에서 플러스 몇 개를 유지하면서 네. 완전체가 된다? 그럴 경우에 한번 기회가 올 것 같고 그 상위권, 그 최상위권에서 만나는 기아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단은 김도영 선수, 나성범 선수, 네. 김선빈 선수, WAR도 높고 네네. 그 타선의 주력인 그 이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정말 중요할 때 잘해주는 예, 선수들. 맞습니다. 예, 무섭죠. 이 선수들이 가세하면은 전체 라인업에 뭐랄까 그 파급 효과, 시너지도 생기고요. 언제쯤 와요 이 선수들은? 구단 스케줄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부상 회복하고 그 복귀 시점은 변수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성범, 김선빈 선수는 네.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거의 합류할 것 같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예. 조금 안정적으로 합류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네. 김도영 선수는 두 번째 햄스트링이 왔었잖아요. 더 조심스럽겠군요. 예, 그래서 조금은 더 늦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개 이런 상황에서 잘 버티면 팀 전체가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예. 원래 주축 선수들이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우던 선수들이 경험을 쌓게 되고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경험이면 좀 도움이 덜 되는데 잘 버티고 지키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선수들 자체가 또 전력 강화 요인이 되거든요. 예. 뎁스가 확 늘어나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기아가 약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더 확 넓어진 뎁스를 바탕으로 예. 더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막 이후에 김도영 선수가 처음 햄스트링으로 빠졌을 때는 네. 경기장에 가서도 그렇고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맞아요. 김도영 언제 오나가 화두였어요. 맞아요. 그 팀 내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수들이 없다는 걸 전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버티고 예, 있고. 그겁니다.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선우 같은 선수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김호령 선수. 기분 좋더라고요. 예. 요즘에. 진짜 좀 흘러간 얼굴이었는데 네. 잊혀지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김호령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타격 코치랑 지금 뭐 중고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네네네네. 포인트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기 본인 야구 인생사의 르네상스를 좀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범호 감독이 오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퓨처스 이제 감독 하던 시절부터 맞아요. 잘 살펴보고 가까이서 이제 뭐 시야에 있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 소질은 있다고 일찌감치 판단했는데 네. 결국에는 출전 기회를 만들려면 수비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리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았죠. 그리고 워낙 기아 라인업이 셌으니까. 네. 근데 지금 핵심 자원이 공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 가치를 확인할 기회가 생긴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능력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깜짝 스타인데 네. 이게 주목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 기아가 인기 구단이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조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좀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주변 관계자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오선우 선수 어떤 선수냐? 어떤 칼라냐, 어떤 성격이냐, 어떤 MBTI냐 했더니 오선우 선수가 굉장히 차분하대요. 그러니까 외부의 뭐 이렇게 자극이나 뭔가 본인 결과에 의해서 뭐 그냥 들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자기 거를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뭐 기복은 있겠죠. 아무래도 견제가 심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지금 이뤄놓은 뭔가 그 성과 이런 거를 상당 부분 지켜가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 것 같다는 게 내부의 그 진단이었습니다. 그 6월 성적을 좀 살펴봤거든요. 기아 선수들의 6월 한 달 지금 이제 6월 중 하순까지 가고 있는데 6월 성적을 살펴보면 기아의 김규성 선수가 타율이 4할 7리고요. OPS 0.963으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김호령,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6월 타율 3할 이상의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고요. 위즈덤이 6월에 이제 OPS 0.927로 재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마운드도 지금 6월 들어서 안정감 보여주고 있는데 6월만 따지면 6월 평자가 평균 자책이 3.27로 리그 전체 1위예요. 6월에는 기아 마운드가 가장 단단했습니다. 한화가 6월 평균 자책이 3.75로 3위거든요. 이런 점 고려하면 기아의 상승세가 확실히 눈에 보인다. 김도현, 윤영철 이제 선발에서 확실히 자리 잡아주는 게 커 보이고요.
6월에는 불펜 평균 자책도 3.14로 1위에 올랐거든요. 예. 요즘 6월엔 지금 기아가 좋다. 특히 조상우 선수가 7경기에서 7이닝 한 점도 안 주는 현재 미스터 제로 활약해주면서 5홀도 잡아주고 있다는 점. 전상현도 폼 회복했고요. 기아가 자신감 갖고 움직이면 야, 이거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협적인 팀 삼성이 있죠. 예,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팀이 올라오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밸런스가 가장 좋아 보여요. 투타 밸런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점점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장타율 팀 OPS 1위. 뭐 이거는 뭐 지난해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켜가고 있고 마운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가느냐가 삼성 성적을 가를 그 최대 변수인데 뭐 오늘 발표했죠. 헤르손 가라비토 새 외국인 투수가 기대만큼 해준다면 선발진이 강화될 것이고 지금 불펜 뎁스는 굉장히 개막 시점보다 좋아졌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삼성이 뭐 라인업에도 뭐 뛰는 선수도 있고 뭐 멀리 치는 선수도 있고 굉장히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살아난 선수 한 명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구자욱 선수가 커요. 구자욱 선수가 사실은 지금 리그에서 좌타 중에 거의 뭐 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 기대감을 갖는 선수죠. 그 정도로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개막 이후 슬럼프가 진짜 길었어요. 5월까지 OPS가 0.785 나쁜 건 아닌데 구자욱 선수니까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김도영 언제 오나고 화두였던 것처럼 삼성 입장에서는 구자욱 언제 올라오나. 예, 맞습니다. 타석에서 보면 밸런스 무너져가지고 막 헛스윙하는 장면이 낯설었죠. 근데 6월 이후에 OPS가 1.089 이게 구자욱이죠. 이게. 확 달라졌습니다. 근데 구자욱 선수가 살아나면은 뭐 타선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뭐 최근 좀 부진하고 기대만큼 못했던 이재현 선수 그리고 김영웅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시 꿈틀대는 느낌인데 이런 이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은 아마 타선만 놓고 보면은 그 삼성이 또 최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 최원호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투고 타저 시즌엔 투수력이 안정된 팀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역시 타력의 팀 아닐까 싶어요. 녹화 시점 기준 저희 오늘 19일인데 18일 경기 이 디아즈 선수의 끝내기 홈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삼성의 투타 밸런스가 좋다고 말씀하신 게 투수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하면 경기 중후반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타선을 삼성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를 또 잡으면은 다음 경기, 다음 시리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분위기 확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야구를 뭐 마운드에서는 견고하게, 타선에서는 그런 이제 뭐 흥분되고 그런 뭐 좀 폭발적인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방. 구자욱은 이제 언젠가 올라올 선수였고 결국 올라왔습니다. 이재현, 김영웅 선수가 폼을 다시 되찾으면 뭐 게다가 올 시즌 마치 95년생 선수처럼 활약하는 강민호 선수. 뭐 지난 영상부터 95년, 85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강민호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이 이제 후반기 치고 올라갈 강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7위까지 6경기 차니까 나머지 팀들도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 팀 이제 얘기했는데 롯데는 정말 올 시즌 미스터리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데 그때마다 새 이름이 등장하면서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홍민기. 와. 그러니까 수요일 경기만 하더라도 선발 매치업으로는 패색이 짙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연패 흐름으로 가나 이런 좀 위기감도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홍민기 선수 그리고 55를 그냥 휙 던지더라고요. 신인 포수 박재엽 선수가 3점 홈런. 그래서 경기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박재엽 선수가 또 하나 엄상백 선수한테 홈런을 쳤는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엄상백 선수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는데 체인지업을 줄이면서 엄상백 선수가 뭔가 그 돌파구를 찾았다. WHIP 수치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체인지업을 다 맞았더라고요. 또. 근데 아마 신인이어서 조금 변화구를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좀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한 방 맞은 것 같고요. 롯데는 올해 스탯만 보면요. 뭔가 분석이 어려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보통 순위와 비례를 하는 가장 우선 지표가 팀 평균 자책인데 특히 투고타저 시즌에 9위예요, 9위. 4.81. 네. 그런데
지금 상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2경기 지금 반환전 돌았죠. 롯데는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361득점에 377점이에요. 이게 피타고리안 그 기대 승률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중하위권이 되죠. 예, 5할 밑으로 가죠. 그렇죠. 지금 플러스 7개, 플러스 7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위험한 팀은 롯데예요. 그래서 롯데가 오늘도 고비다, 이번 주도 고비다 그런데 진짜 잘 넘기고 있어요. 예, 윤동희, 나승엽, 황선빈 이런 주력 야수들이 빠져 맞아요.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손호영 선수까지 또 지금 이탈했어요, 부상으로. 손가락 부상. 예, 그래서 근데 6월 이후 뭐 팀 타율이 7위. 롯데가 방망이로 버틴 팀인데. 근데 그 주축 선수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예, 타격 지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고비 때는 경기를 잡고 있어요. 네. 토종 에이스로 잘 버텨준 박세웅 선수 또 2군으로 가 있고.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개막 이후에 전민재라는 슈퍼스타가 등장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외국인 투수 감보아 선수가 또 기대 이상으로 던져주면서 KBO 리그 역대 최강 자원이라는. 예, 맞습니다. 그 선발에 기둥 하나를 좀 세워줬고요. 또 뭐 어제는 또 뭐 박재엽 선수 말씀하셨듯이 이런 신인들이 한 경기씩 잡아주는 게 엄청 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아가 이제 주축 선수도 빠졌을 때 힘을 얻은 것처럼 롯데도 지금 고비고 위기고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주축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그 자리를 메우던 선수들이 차츰차츰 경험을 쌓고 위기를 넘어서다 보면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힘이 또 확 세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뭐 나열해드린 그 선수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까지 플러스 몇 개를 버틴다? 그럼 롯데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올 시즌 모르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KT도 만만치 않잖아요. KT는 매년 창단 이후 거의 계속 앞에 되게 못하다가 뒤에 잘하는 팀이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반환점 돌면서 선두 경쟁을 분석하고 있는데 개막 이전에 무슨 스카우팅 리포트 만드는 것 같아요. 거의 전 팀을 다뤄야 되는, 그렇죠? 그만큼 치열한 시즌입니다. KT도 언제든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좀 시각을 갖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승률 6할 가기에는 좀 버거운 전력이긴 해요. 그러나 5할 오픈 이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탄탄한 전력이고요. 만약에 그 선두 경쟁이 5할 중후반대에서 형성이 되면은 가능성 없는 거 아니죠 지금은. KT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강백호, 황재균 뭐 이런 그 주축 야수들이 빠져 있고요. 투수 쪽에서는 손동현 선수가 이제 빠져 있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황재균 선수를 그 시작으로 하나씩 돌아올 것 같아요. 이 선수들 합류 시점이 기아처럼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주력 선수들이 복귀하는 타이밍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KT는 개막 전에는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름 안현민이라는 굉장한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코리안 저지. 예, 저희가 안현빈 선수랑 LG의 송승기 선수 지금 신인왕 경쟁하잖아요. 한번 분석을 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요. 정말 역대 신인왕 경쟁 중에 한번 그 영원히 남을 만한 수준급 지금 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구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KT가 6월 이후 팀 타율이 2할 9푼 8리로 1위예요. 사실은 그 앞서 4월 5월까지 팀 타선이 안 터져갖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KT는 마운드로 버티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팀 타격 지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KT가 투타 밸런스를 만들어서 연승을 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해석이 되기 때문에 KT도 무섭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강철 감독은 지금 고민이 지금 선발도 괜찮아요. 그리고 배재성 선수가 상무에서 이제 전역을 하는데 이 선수 합류하면 선발 뎁스가 더 두꺼워집니다. 배재성 선수는 뒤에 쓰긴 좀 이렇게 힘든가 봐요. 이렇게 몸의 루틴이나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상무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발진은 괜찮은데 그리고 마무리가 특급이잖아요. 박용현 선수. 근데 손동현 선수가 빠지면서 선발이 뭐 6회까지 던지거나 5회까지 던지거나 그럴 경우에 마무리까지 가는 그 이닝 2이닝이 되기도 하고 3이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를 채우는 게 큰 숙제라고 좀 여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이강철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고용표 중간에 쓰고 막 그랬는데 단기전이 아니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규민 선수 베테랑이죠. 비중도 커졌어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강철 감독이 마술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T까지 얘기를 했는데 SSG 너무 잘하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SSG는
이용균 기자가 한번 등판해 주시죠. SSG는 투타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극단적인 투고 타저 팀이에요. 팀 평균 저칭은 3.54로 하나에 이어서 리그 2위인데 팀 타율이 2할 4푼 6리로 키움에 이어서 밑에서 두 번째. 예. 야, 근데 OPS의 팀이었는데 이 스탯으로도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놀라워요. 원래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팀 빌딩을 그런 식으로 맞춰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1번부터 9번까지 다 홈런을 칠 수 있는 팀 타선을 끌어서 우승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는 팀 장타율이 3할 4푼 7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팀 컬러가 확 스몰볼로 바뀌었고 거포 군단에서 소총부대로 스몰구장 스몰볼. 예.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SSG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야구를 하고 있어요. 병살타 비율을 리그에서 제일 적습니다. 병살타를 제일 적게 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병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병살타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뛰고 적극적으로 뛰고 보내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완전 스몰볼 그러니까 짜내기 야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팽팽한 흐름 속에서 한 점만 더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야구를 좀 하고 있다. 정준재 선수가 지금 21도루로 도루 박혜민 선수가 공동 1위잖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팀이고 막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할 지금 계속 5할 언저리에서 5할 위에서 더 도망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상위권 혼전 싸움이 지속돼서 마지막에 한 경기를 싸워 나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투고 타저 환경에서 이렇게 짜내기로 한 점을 따는데 익숙한 팀들의 변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한화 이대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 감독의 계산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다. 예, 이 혼돈의 시대에서 선택과 집중 어떻게 갈까요? 한화가 네. 이제 경기 수가 점점 이제 줄겠죠. 잔여 경기 그렇죠. 수가. 그러면은 특정 팀과 맞대결도 중요해질 텐데 어디다 힘을 주고 물론 이제 그거는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좁혀질 거 아닙니까? 한화가 다행스러운 거는 특정 팀의 약세를 보이는 게 없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겼으니까 덜하긴 할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LG에는 4승 1무 5패. 하나 뒤졌고요. 예, 그리고 롯데 4승 5패. 롯데 4승 5패가 신기해요. 한 발짝씩 밀렸지만 삼성에는 4승 2패, 기아에는 5승 3패, KT에 5승 3패, SSG에 4승 2패. 진짜 골고루 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편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한화가 전년 시즌 막판 100경기를 넘어서 승부처에 들어갔을 때 조금 그래도 이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화 보니까 키움과는 5승 1패를 이제 압도적이게 했죠. 키움이 뭐 워낙에 많이 졌으니까. 그런데 이거 키는 키움과 6경기밖에 안 했다는 거. 아직 10경기가 남아있다는 거. 요거는 한화에게 좀 유리한 측면인 것 같아요. 키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한화에게 유리한 요소인 것 같고 키움과 전적을 보면 나머지 팀들은 이제 9경기에서 10경기 한 팀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화가 좀 유리하고 삼성도 키움과 5경기만 했더라고요. 삼성은 5승 0패를 기록해서 키움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한 번도 안 졌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삼성도 키움과 경기를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키움 얘기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우진 선수가 정규 시즌 막판에 복귀해서 한 2번 정도는 등판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거 어느 팀에 나가나 해가지고 안우진 선수는 뭐 무섭잖아요. 루틴대로 나가긴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때 큰 변수가 될 것 같은 뭐 생각도 드네요. 잔여 경기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건 있어요. 김태형 감독 진짜 잘 버티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김경문 감독도 지금 한화를 이제 선두로 이끌고 있으니까 이런 장면도 고려하면 확실히 투고 타자 시즌 때는 경험 많은 베테랑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빛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달 감독의 남은 시리즈 계산. 이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고 타자 시즌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 기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기사를 또 많이 써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